60세 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연금보다 의외의 취미가 삶의 질을 바꿨다. 이 제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노후엔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연금이 넉넉해야 마음이 편하지, 취미가 무슨 소용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계산기를 더 자주 두드리게 되죠. 국민연금은 얼마쯤 나올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숫자 앞에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놓치기 쉽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침 8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학부모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 학기 말 성적 처리에 쫓기지 않는 겨울방학. 그 시간이 축복이 될지 공허함이 될지는 사실 연금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60세 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이정숙 씨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죠.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직함을 넘어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나? 은퇴 후 우울감이 오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재무 설계만큼이나 역할 설계를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무엇을 통해 사회와 연결될 것인지 말이죠. 2. 연금은 생계를 지탱하지만 취미는 삶을 지탱한다. 이정숙 씨의 삶을 바꾼 것은 의외로 사진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 행사 기록용으로만 카메라를 들었는데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 사진 강좌에 우연히 등록한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배우면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해 뜨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꽃이 피는 계절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사람들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고, 하루가 시간이 남는 날이 아니라 찍고 싶은 장면을 찾는 날로 바뀐 겁니다. 연금은 통장의 숫자로 찍힙니다. 하지만 취미는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적극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더디면 사회적 고립감도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취미는 시간 관리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3. 사례로 보는 의외의 취미가 만든 변화. 사례 1. 연금 계산만 하던 김 선생님, 목공으로 다시 바빠지다. 65세에 퇴직한 김모 선생님은 은퇴 후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퇴직금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연금도 예상보다 괜찮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목공방 체험에 갔고 작은 스툴 하나를 만들어 본 뒤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책상과 장난감 수납함을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합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돌아오더라고요. 목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기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례 2. 30년 교단 생활, 퇴직 후 합창단에서 다시 선생님이 되다. 박모 교사는 퇴직 후 지역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둔 일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보 정리도 하고 신입 단원들에게 발성법도 알려주면서요. 교단은 떠났지만 가르치는 기쁨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취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다른 방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의외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 인생 2막을 열다. 이정숙 씨의 사진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손주 성장 기록 영상을 만들어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나중에는 지역 마을 행사 홍보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죠. 애들이 할머니 유튜버 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술 수준이 아닙니다. 배우고 있다는 감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4. 은퇴 준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연금은 충분한가? 의료비 대비는 되었는가? 자산 배분은 적절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보태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인가? 취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등산, 글쓰기, 악기,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공부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타인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꾸준히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춘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립니다. 5. 연금보다 중요한 건 기대되는 내일이다. 연금은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아닙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시간만 많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 조정입니다. 직업 중심의 삶에서 관심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정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연금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당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취미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냥 시간 때우기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삶의 질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감성의 이야기를 넘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 뇌는 일을 멈추면 급격히 위축된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완전한 휴식을 오래 지속하면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배우거나 도전할 때 뇌에서는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사진, 영상 편집, 악기 등 복합적 사고가 필요한 취미, 바둑, 글쓰기, 공예,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이 결합된 운동, 댄스, 등산. 은퇴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 뇌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 연구에서 은퇴 직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일부 학자들은 은퇴 효과 리타이어먼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정숙 씨가 사진을 배우며 구도, 빛, 각도, 후보정 등을 고민했던 과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7. 인간은 역할을 잃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 역할이 사라지면 심리적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우울, 무기력, 심지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건강을 유지합니다. 유능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자율성, 내가 선택한다. 관계성, 나는 연결되어 있다. 취미 활동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사진 실력이 늘면 유능감을 느끼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면 자율성을 느끼며, 동호회 활동을 하면 관계성이 충족됩니다. 연금은 생존을 보장하지만 이 세 가지 심리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8.
행복 호르몬은 소비보다 몰입에서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행복을 여행, 소비, 외식 등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행복은 몰입플로 상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몰입은 내가 하는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우울감 감소와 직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몰입은 반드시 거창한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르는 시간, 손주 영상 편집에 집중하는 시간, 합창 연습에서 화음을 맞추는 순간, 이런 활동이 반복될 때 뇌는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몰입 활동이 있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다. 9. 장수의 비밀은 목적감에 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삶의 이유, 살아갈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장수한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 이정숙 씨가 새벽 출사를 위해 알람을 맞추는 순간,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키가이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목적감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면역 기능도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목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10.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뇌 자극이 줄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역할 상실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몰입과 목적감은 행복 호르몬과 직결된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포트폴리오와 함께 활동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갑자기 취미를 찾으려 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년 510년 전부터 다음을 권합니다. 최소 하나의 취미를 꾸준히 유지할 것. 세대가 섞인 모임에 참여해 볼 것. 디지털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몸을 쓰는 활동을 병행할 것. 이정숙 씨가 퇴직 후 바로 사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교직 시절 이미 카메라를 만져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씨앗을 미리 심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1. 결국 은퇴는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보면 오히려 은퇴는 삶을 재설계할 기회에 가깝습니다. 직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은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취미와 목적은 존재를 빛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은퇴 준비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 찔리셨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단 30분이라도 돈이 아닌 관심에 시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꿀지도 모릅니다.